안녕하세요. 메가 소방영어 장대영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TCC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TCC 미니 특강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기출 문제에서 밑줄형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소방영어에서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다 밑줄형일 거다.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기도 하고 지금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문법 문제 두 문제 중에서 정답이 됐던 부분, 정답이 됐다라는 거는 그 부분이 틀린 문장이죠. 그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밑줄형 문법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문법 기본 이론책을 계속해서 회독을 하면서 문법 지식을 머릿속에 나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그 문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 점수화될 수 없는 문법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줄형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느냐, 뭐를?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가 여기서 물어본 게 뭐다? 사실 밑줄형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식으로 머릿속에 문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을 보고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요, 수업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양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하느냐. 자, 그게 선생님 모든 수업의 포커스입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우리 기출문장 하나를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4번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틀렸던 문장. 4번이 정답이었죠. 자, 테스트를 봤습니다. 밑줄에 테스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지금 단어의 뜻 정도만 떠오른다면 이거는 이 문법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어요. 몇 번이고 읽어봐야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출제자가 물어본 게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발견의 논리라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and나 or가 있다는 거를 빨리 발견하셨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동사는 다 아시죠? 준동사 잠깐만 얘기할게요. 무슨 준동사 개념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류만 떠올려 봅시다. 투부정사, 동명사. 자, 선생님은 동명사를 V에다 ing를 붙여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ing를 쓰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 이런 게 준동사예요. 그러면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요. 근데 앞에 and나 or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선생님 여기 적어놨는데 and나 or 다음에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바로 무슨 문제가 된다? 병렬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일단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선생님, 테스트가 이게 무조건 동사입니까? 명사의 뜻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명사의 뜻도 있죠. 그럼 이게 명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 단어를 볼까요? notion, 생각, 관념이란 명사네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명사 다음에 바로 명사 나오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요 사이에 접속사, 예를 들어서 and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치사, 예를 들어서 뭐 in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즉 얘는 명사도 되지만 단어만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검증하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and나 or 다음에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바로 무슨 문제?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이 짤막한 TCC를 통해서도 하나 챙기는 거예요. 병렬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병렬 문제가 되면 첫 번째, 모양을 맞추셔야 돼요. 모양.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제 보면서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두 번째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모양 맞추기 스텝 1에서 끝나면 쉬운 문제고 해석까지 해봐야 된다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어찌됐든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 모양이 나오면 무슨 문제? 병렬 문제.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기출문제로 가기 전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제를 2개 준비해 놨어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이 교환 없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잠깐 멈추고 OX 한번 해보세요. 맞다 틀리다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보십시다. 자, 먼저 발견의 논리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볼까요?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to place죠. 투부정사죠? 준동사죠? 그 앞에 뭐 있죠? and. 그러면 무슨 문제? 바로 병렬 문제.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줄이나 밑줄 앞뒤를 보고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모양 맞추기라는 게 무엇이냐? and 앞에서 찾는 거예요. and나 or 앞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투부정사랑 모양이 맞는 병렬이 뭐예요? 모양이 똑같아야겠죠? 투부정사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But a human is는 동사예요.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동명사예요. Those instruments correctly 있어요 없어요? 투부정사 없죠? 그럼 바로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만 파악하면요 바로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밑줄 봅시다. made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made 그 앞에 뭐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 병렬 문제.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made는 make의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형 pp형일 수도 있죠. make, made 되죠? 그럼 이게 병렬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로 적용해 볼까요? 뭐 찾아요? 모양이 똑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있어요. 맞아요? 얘랑 연결되면 과거형 동사고 얘랑 연결되면 pp예요. 됐나요? 그러면 모양을 맞출 수가 있죠. 모양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스텝 1을 통과했죠. 그럼 스텝 2 뭐 해봐야 돼요? 해석해 보셔야 돼요. 해석상으로도 병렬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동사 표시해 볼게요. 자, 일단 이 was랑 연결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봅시다. 고대 인도에서 honey, 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졌다. 수동태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과일을. 됐나요? 그러면 동사랑 연결된다면 이 made의 주어는 꿀이에요. 그럼 적용해 봅시다. 꿀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상하잖아요. 꿀이 케이크를 만들어요? 아니죠? 아, 그 자기 할 때 허니인가요? 자,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꿀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이에요. 꿀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상하다. 틀린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틀렸다라는 것까지만 발견하시면 돼요.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다시 이 문장을 읽어볼 걸 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얘랑 이게 to make 이렇게 병렬이 되도록 만들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and를 중심으로 투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연결될 때는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to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선생님 해석을 해볼게요. 고대 인도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어졌다.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케이크와 다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되잖아요. 됐죠? 자, 병렬 요거 하나 챙기세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기출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출문장. 자, 기출문장을 보시면 자, 아까 전에 테스트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건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동사인데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뭐가 있다? and가 있다. 무슨 문제? 병렬 문제. 맞죠?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풀 때도 이렇게 바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사 중에서도 뭐죠? s 붙었네요. 그죠? 동사 중에서도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쓰는 단수 동사 쓰였어요. 찾아보세요. 앞에서 단수 동사 있는지. 볼래요? More recently, researchers have는 복수 동사예요. 그죠? been modeling. 있어 없어? 없죠? 이거 틀린 문제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테스트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럼 문제를 못 맞춰요. 문법 문제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또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테스트를요. have pp, have tested 이렇게 가도 되고요. 선생님 이걸로 해볼게요. 얘랑 병렬이게끔. 그러면 ing랑 병렬이어야 되니까 자, modeling.
마들링은 앞에 있네요. 자, 미안합니다. 테스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여러분한테 잠깐 맡길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번에는 후주의 밑줄이 그어졌을 때 틀렸던 문장이 돼서 정답이 4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후주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후주의 밑줄이 그어졌어. 보통은 뭐라고들 말하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게 먼저 스치고 지나갑니다. 뭐 후주, 막 이런 거요. 그다음 공부를 조금 더 한 친구들이 후주는 오브 이치로 바꿀 수 있어. 이 정도가 더 떠올라요. 지금 떠오른 그 두 가지는요. 이 문제를 맞추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해 볼게요. 후주의 발견의 논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의 밑줄이 그어지면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후주의 속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후주의 속성. 후주의 속성이란 게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따라오세요. 밑에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후주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 후주는요. 양쪽에 명사를 펼치고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자, 우리 이제 뭐 표기법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은 앞으로 명사를 이 나운의 약자 n으로 표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후주는요. 양쪽에 명사를 펼치고 있으셔야 돼요.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뭐까지 들어봤냐면 이 후주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관사 명사라고 해서 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이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후주 뒤에는요. complete sentence의 약자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완전한 문장을 CS라고 말할 거예요. 후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후주의 속성입니다. 이번 기출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하나 원래 더 의심해야 될 거는 후주의 밑줄이 그어지면 잠시만요. 자, 일반 소유격 대명사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it나 there가 맞지 않을까를 의심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나중에 훈련을 하겠죠. 기출문제는 뭐라고요? 여기서 끝났어요. 1단계에서 끝났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밑에 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예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겠다. 후주 앞뒤에 명사를 펼치고 있는 건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 요게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수업을 듣는데 좀 방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내용 가지고 2시간 이상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게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구별할 때는 밑줄 뒷부분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보세요. 자, 일단 따라오세요. 또 문장 보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동사 앞에 있는 s는 주어예요. 그죠? 뭐 이거는 뭐 거의 통일된 표시니까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살피세요. 동사 찾은 다음에 그랬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문장의 기본 단위가 주어 동사 아닙니까? 근데 주어가 없대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됐죠? 됐죠? 그러면 주어가 있으면 바로 완전한 문장이냐? 아니고 3단계로 가셔야 돼요. 이 3단계가 뭐냐? 자, 봅시다. 동사를 다시 보세요. 주어가 있어. 그럼 동사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동사를 볼 때 이 동사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고 이 동사의 문법적인 어떤 성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 동사가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지 필요한 애가 아닌지를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야.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가 뒤에 있네요. 그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한 번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밑에 예제를 볼게요. 자, 예제부터 보십시다. 후주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앞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럼 보세요. 앞에 사이언티스트 명사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있는지 보세요. studies. 명사일 수도 있어요. 스터디의 복수형. 스터디가 공부, 연구라는 명사의 뜻이 있으니까 공부들, 연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명사냐? 아니죠. 어떻게 알죠? 아까 배웠잖아요. 얘가 만약에 명사라면요. 그죠? animals 뭐예요? 얘도 명사잖아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명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건 기본 이론반에서 선생님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맞으려면 요 사이에 and 같은 접속사나 아니면 뭐 전치사 아무거나 하나 쓸게요. in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명사가 얘는 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얘 동사예요. 그럼 뭐예요? 1단계에서 끝났네요. 맞죠? 1단계에서 끝났죠? 양쪽에 명사를 펼쳐야 되는데 명사가 뒤에 없네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뒤에 거 2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먼저 생각하고 듣고 있죠? 자, 후주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앞에 wife, 명사, 부정할 수가 없죠. job, 명사 있네요. 1단계 통과.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죠? 완전한 문장인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특강이라고 했던 부분을 적용해 볼게요. 아까 이해 안 됐던 친구들 여기 보세요. 자, 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동사를 먼저 찾으시라고 그랬죠? 그죠? 동사 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앞에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라고 그랬죠? 주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어잖아요. 주어 될 수 있잖아요. 명사 주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3단계 이제 뭐 해야 돼? 동사의 성질을 살펴보셔야 돼요. 뜻을 살펴보시거나.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우리 동사는 비동사였어요. 여러분, 비동사는 크게 3가지 해석 방식이 있어요. 오늘은 2가지만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비동사가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느냐? 어디에 있다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그 구문이요. There is, there라 구문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사과 하나가 있다. 맞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다가 있어요. He is my teacher. 그는 나의 선생님이다. 맞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 챙기세요. 하나 챙기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챙기세요. 문법 문제를 풀 때 비동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나 있다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문이라면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이형식 동사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자, 비동사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직업이 의사 이다인데 과거형이니까 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것 중에 이다죠. 맞아요? 그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그러면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형식이라고 하려면 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격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doctor 지금 직업 이퀄 의사 이게 주격 보호 자리 왔잖아요. 그럼 완전한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조금 돼요? 자, 나중에 자세하게 선생님하고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보세요. 명사 앞뒤에 펼치고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얼마나 쉽게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지금 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보실래요? 자, 기출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기출문장으로 가겠습니다. 후주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여러분. 후주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첫 번째, 자, 후주의 밑줄이 그어졌다. 뭐부터 한다? 명사가 앞뒤에 있는지를 찾으라.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앞에 지금 보세요. A great deal of evidence suggests. 자, 이거 뭐예요? 동사. 선생님 웃은 이유가 그냥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명사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 동사가 없죠.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후주 다음에 명사는 무관사 명사에도 또 게다가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이번 기출문제를 봤을 때 괜히 했네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구별하는 거. 그것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최종적인 결론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 볼게요.
문법을 공부할 때 기본 이론이라는 수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회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 이론책을 그냥 무한 회독한다고 해서 문제에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독을, 문법책을 1회독이나 2회독 정도까지 했다면 3회독을 하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돼요. 아니, 꼭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 3회독 수업부터 최소한 2회독 수업부터 빨리 움직이셔도 되고요.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면. 문제풀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금 밑줄이 어디에 그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문제 중에서 문법 2문제 나와요. 이거는 시간 절약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법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날만 맞추면 되잖아요. 선생님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양 영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너무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선생님이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얻어갔으면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 뿌듯합니다. 자, 이상으로 미니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